전 세계인에게 가장 익숙하고 상징적인 슈퍼히어로를 재해석한 영화 슈퍼맨을 보면 제임스 건 감독이 슈퍼맨이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영화는 시작부터 난생 처음으로 전투에서 진 슈퍼맨의 약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국제 정치와 도덕에 대해 슈퍼맨이 연인인 로이스 레인과 거의 10분에 걸쳐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또한 슈퍼맨과 주변 인물들의 활약을 담은 장면을 보면 감독이 자신이 해석한 슈퍼맨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무척 깊게 고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G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슈퍼히어로 영화의 생태계 안에서 슈퍼맨은 세트나 물리적인 특수효과 등을 활용한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했죠. CG가 아니라 실제로 촬영됐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장면들이 즐비하며 곳곳에 흥미로운 비하인드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슈퍼맨이 민간인 신분인 클락 켄트로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제임스 건 감독은 주인공이 변장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신체적으로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170cm 이하인 엑스트라들만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슈퍼맨에서 해외 팬들 사이에서 특히 회자되는 장면이자 제임스 건 감독의 연출력이 가장 돋보이는 장면은 위트 있는 대화 장면도 아니고 심지어 슈퍼맨이 등장하는 장면도 아닙니다. 바로 팝송에 맞춰 진행되는 이 2분 롱테이크 액션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사실 롱테이크가 아니죠. 알프레드 히치콕의 첫 컬러 영화인 1948년작 로프는 영화 대부분이 하나의 롱테이크처럼 연출되었습니다. 1시간 반 남짓 실제 시간의 흐름과 똑같이 전개되는 연극 로프에서 영감을 받은 히치콕은 영화에서도 실제 시간의 흐름을 재현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1시간 반에 이르는 연속 촬영이 불가능했습니다. 테크니컬러 필름 한 릴의 길이가 952피트 남짓했기 때문에 히치콕은 대본을 약 9분 단위로 나눠서 리허설을 하고 영화 역시 9분 이하의 구간으로 나눠서 찍었죠. 릴이 교체되는 순간을 관객에게 들키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눈속임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자주 쓰인 방법은 배우 한 명이 카메라 앞을 스쳐 지나가거나 테이크가 끝날 즈음 카메라가 배우의 뒤로 가까이 접근해 화면을 어둡게 덮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컷을 숨기는 데 사용된 기법들은 오늘날 버드맨, 1917같이 롱테이크로 보이는 연출을 이끌어내고 싶을 때 쓰이고 있죠. 요즘은 물론 기술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연기자의 동선에 따른 촬영지가 실제로는 별개의 공간일 때를 비롯해 물리적으로 지속되는 촬영이 불가능할 때 또는 예술적인 의도로 그런 방식이 차용되고 있습니다. 슈퍼맨 속 이 장면에서 로이스 레인과 미스터 테리픽은 행방이 묘연해진 슈퍼맨을 찾기 위해 슈퍼맨의 마지막 위치로 추정되는 악당 렉스 루터의 기지에 도착합니다. 이 둘은 렉스 루터의 직원들과 군단 랩터스로부터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게 되죠. 영화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목숨이 걸린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깨달은 로이스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2분에 걸친 롱테이크 동안 관객은 방어막 안에 있는 로이스의 관점으로 렉스 루터의 랩터스를 단순히 제압하는 미스터 테리픽의 활약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감독에 의하면 이 장면은 롱테이크가 아닙니다. This is what they call a oneer, meaning one shot, but it's not really a oneer because at certain times I think it's actually 3 shots. 이 세 개의 샷은 무엇이며 이 샷을 이어붙인 컷은 어떻게 숨겨졌을까요? 영화에서 카메라의 움직임에는 주로 동기가 부여돼야 합니다. 멈춰있던 인물이 어딘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카메라에는 그 인물을 따라갈 동기가 부여되죠. 이제 카메라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피사체가 어딘가를 쳐다볼 때도 카메라는 그곳으로 움직일 동기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관객은 로이스의 어깨 너머로 액션을 지켜보지만 카메라는 그 주위를 날아다니는 랩터의 경로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미스터 테리픽이 랩터를 어딘가로 날려버리면 그 지점에서 새로운 액션이 시작돼서 카메라는 그 움직임을 따라가죠. 여기서 하늘로 솟구친 랩터가 땅에 곤두박질 치듯 떨어지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등장한 새로운 랩터가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액션을 주도하는 미스터 테리픽으로 카메라를 이끕니다. 그리고 여기 컷이 생깁니다. And then there it becomes another shot because we go up. 바로 여기 이 장면에 컷이 숨겨져 있습니다. 컷을 숨긴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사체를 촬영하고 있던 카메라가 그 피사체가 전혀 안 보이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그 피사체에게로 오는 사이에 컷을 끼워 넣는 것입니다. 중간에 사람이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갖고 끼워 맞출 수 있죠. 그리고 이 장면은 컷을 숨기는 또 다른 기법을 동원했습니다. 바로 빠른 카메라 움직임이죠. Now this is a new one shot.
롱테이크 중 카메라가 빨리 움직이면 그곳에 컷이 숨겨져 있다고 의심해봐도 됩니다. 가쁜 움직임이 있게 해서 그 사이에 컷이 있어도 거의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익숙한 효과죠. 슈퍼맨은 대부분의 샷이 핸드헬드 기법으로 촬영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카메라 움직임이 이런 롱테이크에서는 현실감과 실제 사람의 관점을 자연스럽게 부각할 수 있죠. 그리고 액션씬이 마무리됩니다. 무뚝뚝하고 진지한 미스터 테리픽이 카우보이가 총을 꽂는 듯한 현란한 손 움직임을 보이는 깨알같은 디테일도 흥미롭습니다. 다양한 샷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편집한 대신 세트 속 배우들의 동선과 카메라 무브를 정교하게 엮는 것은 때때로 감독의 재량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롱테이크로 인식할 만큼 관객의 시선을 제대로 사로잡았다면 감독에게도 관객에게도 명장면으로 기억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장면이 섬세하게 엮이지 못하면 관객이 감독의 의도를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서 컷을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슈퍼맨은 다양한 연출 기법을 동원해서 전자를 이뤄냈죠. 영화 속에 숨겨진 다양한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이었습니다.